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박길성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박길성 작가는 깊이 있는 통찰과 따뜻한 문체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과 철학,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많은 글을 써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그의 저서 왜 걸어야 하는가? 걷기의 철학적 의미와 일상의 재발견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지식과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길성 작가님의 다른 저서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에서는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한 기쁨을 찾는 법을 제시하며 작은 순간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걷기라는 행위가 단순한 운동을 넘어선 일종의 명상과도 같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서는 철학적 질문을 중심으로 인간 존재의 목적을 탐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박길성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삶의 깊은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곧 삶 그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걷기는 이러한 여정의 한 부분으로 자신과 세상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요한 마음의 힘에서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다룹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는 현대인이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제시하며 걷기를 통해 이러한 평온을 찾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이러한 박길성 작가의 저서들을 통해 우리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상 속의 작은 행위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하며 걷기를 그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길성 작가는 걷기를 통해 삶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하고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왜 걸어야 하는가? 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감기의 의미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감기는 단순한 계절성 질환을 넘어 우리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진통소염제는 혈소판에 영향을 주어 혈전 과다 생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걷기 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걷기는 단순한 신체 운동을 넘어 고차원적인 정신 운동으로 우리 몸과 마음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는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하며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와 우울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폐 기능을 증진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만성 피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을 활성화하여 고혈압을 개선하고 심장병을 예방하며 비만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소화 촉진과 체온 상승,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며 특히 유방암, 간암, 폐암 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장암 예방과 장내 면역 기능 강화, 변비 및 치질, 불면증 해소에도 기여합니다. 피부 탄력을 개선하고 척추 등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또한 골다공증 예방과 당뇨병 예방 및 치료, 정력 증진에 도움이 되며 다리 근육 강화, 무릎 관절 강화, 발바닥 마사지와 같은 이점도 있습니다. 걷기는 기본적인 육체 운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동맥과 정맥이 있어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동맥은 심장의 박동에 의해 혈액을 보내고 정맥은 주로 팔이나 다리 근육의 수축과 팽창을 통해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활동량이 부족해져
근육의 수축과 팽창이 줄어들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사람의 하반신에는 몸 전체 근육의 3분의 2가 집중되어 있어 걷기를 통해 뇌관과 연결된 신경 자극이 대뇌 심피질의 감각 영역에 전달됩니다. 이로 인해 뇌 기능이 자극되고 온몸의 세포가 건강해지며 신경 전달 물질들이 풍부하게 전달됩니다. 또한 아침 운동은 부심피질 호르몬과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저녁 운동은 항산화 기능을 하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방지합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피부의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속 백혈구들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여 인체 저항력을 강화시킵니다. 결론적으로 걷기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걷기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이어서 시력을 개선하고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원근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근 운동은 먼 곳에 있는 물체를 약 3초 동안 응시한 후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같은 시간 동안 응시하는 것을 약 15회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운동은 눈의 조절력을 강화하고 눈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산책하는 동안 이 운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 곳을 3초 동안 바라보고 가까운 곳을 3초 동안 바라보는 식으로 15회 이상 반복해보세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안경이나 렌즈를 벗고 눈꺼풀 위에 집게 손가락을 대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바닥과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후 눈 주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눈의 경직이 풀리고 기혈순환이 촉진되어 시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식습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성 음식이 분해될 때는 많은 노폐물이 발생하며 특히 체온이 높은 동물들, 예를 들어 소, 돼지, 닭의 지방은 우리 몸의 온도에서 굳어져 혈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의 점성을 높여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쌀의 경우 도정 정도에 따라 현미와 백미로 나뉩니다. 현미는 벼의 껍질만 벗긴 것으로 영양소가 풍부한 반면 백미는 대부분의 영양소가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식품의 선택과 가공 과정이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진통소염제는 혈소판에 영향을 주어 혈전 과다 생성을 유발하고 체액을 증가시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이 약물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는 진통소염제의 부작용 경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더라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감기로 열이 나는 것은 몸이 열을 통해 바이러스를 물리치려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맑은 가래와 콧물은 몸이 불필요한 분비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감기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의미와 대응 방식이 변했습니다. 항생제나 감기약이 감기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기는 자연 치유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도쿄대학의 명예교수인 아스마 가즈이코 박사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나을 수 있는 질병들이 많다고 강조합니다. 감기는 그 중 하나로 우리의 자연 치유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단백 식사나 과도한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혈관을 압박하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요약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